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희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조희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아니, 조희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조희대 수사 카드를 꺼내놓았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아직까지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사가 그렇다고 시작이 안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조희대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카드를 딱 꺼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대로서는 상당한 위기가 될 겁니다. 조희대는 그런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팎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오고 있죠.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기존의 법원 엘리트들을 흔드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법조 엘리트들, 특히 판사 엘리트들, 이들은 기존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된 그 코스에서 빌붙어서 계속 출세를 해온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런 기득권들을 해체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70년 이상 공고해진 거라서 이게 깨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지난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왜? 예. 그 당시 사라졌던 게 그 법원행정처 아니었습니까? 원래 사법행정위원회로 바뀔 예정이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법행정위원회가 안 생기고 법원행정처가 그대로 살아남았던 겁니다. 원래는 없어졌어야 하거든. 그때 없어졌어야 하거든. 근데 안 없어지고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지금 점점 강화돼요.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된 이 법 내용을 보면은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오늘 기사 보셨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법원행정처가 없어진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힘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법원 기득권, 말이 이제 대법원장이지 실은 기득권층, 이 기득권층이 해체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법원 내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왔던 그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왔던 이런 그 법조 귀족, 귀족 판사들, 이들이 어디에 주로 포진해 있었느냐? 다 법원행정처에 포진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랑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여기 또는 대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증식시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사라진다? 예, 기득권 판사들이 모조리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기득권 판사들 가만 안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원행정처는 법으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들은 이게 뭐 위헌이네 어쩌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헌법에 있는 기관이 아닌데 그게 무슨 법원행정처 없어졌다고 무슨 위헌이냐고. 그러니까 이 판사들도 참 못된 것이 무슨 사법부 독립이니 삼권 분립이니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뭐 분리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뭐 애기들이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놓고 땡깡 부리는 거가 똑같이 좀 분리하면은 사법부 독립 어쩌고저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개소리죠, 개소리. 툭하고 위헌이고 어쩌고저쩌고. 자, 아무튼 앞으로 법원행정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희대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일 겁니다. 조희대는 이제 2027년 6월이면 퇴직해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조희대는 법원행정처가 없어진다고 해도 뭐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당장 없어지겠냐고. 조의대가 있을 동안에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조의대한테 가는 거야. 조의대는 퇴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전관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사라져버리면 전관 예우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승태 보세요. 사법농단으로 그 난리를 치고 났더니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벗어나왔는데도 전관 예우 따위는 지금 꿈도 못 꾸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조의대도 똑같은 상황, 아니 더한 상황에 갈 겁니다. 조의대가 바라는 게 그건데, 그 꿈이 이제 사라지는 거겠죠. 자, 이게 지금 현재 법원의 개혁의 골자입니다. 법원행정처가 폐지되면은 사법행정위원회가 도입이 되는데, 이 사법행정위원회는 비법관 출신의 법조인, 그리고 법관이 아닌 평범한 비법조인 등 3명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존 엘리트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던 법원행정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원행정처에 가 있는 판사들 있죠. 얘네들이 나중에 되면 뭐가 되느냐. 얘들 중에 또 대법관이 나와요. 법원행정처에 있던 애들이 나중에 대법관이 된다고. 또 서울고등의 부장판사가 되고 합니다. 법원장이 되기도 해요. 다 어디서 나온다? 법원행정처에서 나오는 거야. 법원행정처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기득권 판사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비법관 출신의 법조인이라든지 법조인이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엘리트 판사들은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이 법원행정처가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가 사실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판사들을 사찰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이탄희 의원, 이분이 왜 유명해집니까?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다른 판사를 사찰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걸 거부한 거야. 그래서 이탄희 판사가 상당히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였거든요. 달리 말하자면 이 법원행정처는 참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데고, 나쁜 짓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하는 거, 이게 법원행정처였어요. 그런데 이 인사권이 다 어디로 간다? 법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이 지금 막 난리야. 위헌이다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슨 위헌이야. 판사 인사를 법조인 아닌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진짜 개지랄을 했는데, 자, 오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 지들 분리하면 다 위헌이래. 참, 판사 새끼나 검사 새끼나 기득권 없어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개난리를 떠늡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민낯이라고 봐야겠죠. 얘네들 이렇게 살아왔어. 아니, 법원행정처가 폐지되는데 이게 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기존에 있던 귀족 판사들,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왔다 갔다 뱅글뱅글 쳇바퀴 돌고 있는, 가끔씩 뭐 서울 동남북서 법원을 이렇게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는, 멀리 나가더라도 수원 정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귀족 판사들이 어디에 다 모여 있느냐? 법원 행정처에 모여 있거든.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인사발령 내주고 서로 경영 관리해주고 서로 한통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법원 행정처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애들, 얘네들 중에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나오고 법원장도 나오고 대법관도 나오고 대법원장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 중에서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나머지는 다 법원행정처 왔다 갔다 했던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검찰로 따지자면은 범정 같은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법원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대.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런 판사들 있잖아요. 귀족 판사들. 얘네들은 지금 미치고 발작 뛰려고 그래. 잠시만요. 지금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이게 왜 이래? 잘 되다가 버퍼링이 걸려. 나 참네. 자, 이 판사들은 지금 난리도 아니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법원행정처가 없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출세하려고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 다 날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냐 이거지. 자, 이들의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첫째, 법원행정처가 사라지면 자기들 다 끝장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관들, 특히 귀족 판사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 줄서기 하는 거 싹 사라진다는 거야. 문제는 지금까지 줄 섰던 판사들은 뭐가 되겠어요? 낙동강 오리알이지 뭐.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엄청 밉대. 자기 인생을 걸었을 거 아니야, 지들은.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 밉대는 거야. 그런데 민주당도 밉지만 뭐가 더 밉다? 조희대가 더 밉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 결국에 조희대가 그 파기환송 그거 하는 바람에 생긴 일 아니냐 이거야. 조희대가 이렇게 무리한 짓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계엄 때 가담 의혹 솔직히 있는 거 맞다. 그러니까 결국에 조희대가 이 문제를 일으켰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법원 개혁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본인들로서는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만 조희대가 원인은 제공했어. 그리고 계엄 때 행적을 보면 의심스러운 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조희대에 대한 비난 여론, 비판 여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법원 내에서 서서히 왕따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들도요, 조희대를 슬금슬금 피해 다닌다는 얘기 나옵니다. 조희대랑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향후에 아무래도 안 좋을 거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조희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조희대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도망 나가고 있는 거지. 파산하는 배에서 하나 둘 도망 나가는 것처럼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왕따 당하고 있죠. 사법부 내에서도 지금 고립이 심화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란 특검은 조희대를 수사하겠다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생기면은요, 조희대는 치명적일 거예요. 지금 조희대가 그나마 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내란 사건, 이 재판에 어떻게든 간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쪼물딱거리는 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가 그 대법원장으로서 나머지 그래도 힘을 여전히 유지를 하는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더 이상 조희대가 뭘 쪼물딱거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겠습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조희대를 대우해줬던 이유가 사라지는 거야. 마지막 이유가 사라지는 거지. 그럼 조희대 어떻게 됩니까? 나가리지요. 그러니 조희대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라는 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희대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타가 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조희대가 계속 압박을 느끼고 고립은 심화되겠으나 결정적으로 조희대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조희대를 넘어뜨리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결국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결국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이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좀 미뤄뒀던 것들 좀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법관 증언 문제 지금은 일단 뒤로 밀어놨는데 이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를 기피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제일 먼저 추진한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는 있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정청래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약간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점은 저는 그 점은 또 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큐브